박해준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술만 만나기만 하면 박해준 선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저는 충무로 배우분들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여기 장재환 감독님께서도 그 박해준 배우 연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박해준 선배님이 캐스팅이 제일 먼저 됐다는 걸 감독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좋아하셨던 감독님이, 김성수 감독님이랑 황병 감독님이 서울의 봄을 하면서 박해준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술만 만나기만 하면 박해준 선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저는 충무로 배우분들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계속 꿈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있거든요. 그 정말 이 같은 저승사자 있잖아요. 지금 파묘에 나오는. 저는 진짜 한 1년에 한 번 정도 그 꿈을 꿔요. 그 저승사자가 계속 나와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선배님의 얼굴이야. 그다음부터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저는 그 사람 존재를 제일 무서워하는데, 선배님을 볼 때마다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기억이, 지금도 좀 무서운 그. 예. 예. 진짜 선배님 얼굴이랑 점점 닮아가고 있어요. 그 정상에서. 아무튼 그래서 감독님이랑 김성수 감독님이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나고, 저야 뭐 항상 탐나는 침을 흘리는 배우분이시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탐난다는 말씀을 해주긴 하셨지만 그에 대한 연기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갑자기 꿈 얘기를. 저승사자로. 네. 네, 그럼 이제 그 유병수 배우분과 그 최원미 배우분에 대해서, 사실 황병국 감독님께서는 뭔가 이번 작품을 촬영할 때도 되게 좀 놀라는 지점도 있었겠지만, 뭔가 좀 편집본을 보고 뭔가 영화 공개되기 전에 이 야당이라는 작품이 나오면 이 두 배우를 모두가 발견하겠구나라는 그런 쾌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저는 좀 알려진 뭐 주연 배우는 어쩔 수 없지만 조단역 배우는 가능하면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보석같이 연기잘하는 배우들을 찾는 게, 사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감독들의 아마 카타르시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홍현 배우도 그렇고 유병수 배우는 또 그렇고, 제가 작업을 하면서 너무 최홍현 배우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순발력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몰입도도 좋고, 너무 좋은 배우죠. 최홍빈 배우는. 네. 제가 캐스팅했을 때가 23살이었지만 아주 어린 나이지만, 그런 그 현장에서 제가 디렉션한 걸 너무나 빨리 잘 빨아들여가지고 연기로 자기 연기로 바꾸는 실력이 너무너무 뛰어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류경수 배우 같은 경우는, 제가 류경수 배우한테 캐스팅 됐을 때 한 2마디 정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뭐였냐면, 절대 유해진 배우한테 지면 안 된다. 절대 유해진 배우한테 지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그 유해진 배우가 첫 촬영이 유경수 배우랑 대한민국 검찰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정말로 그 유경수 배우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네. 절대 치면 안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정말 캐스팅 잘했구나. 그리고 늘 현장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니크한 연기들을 해줬어요. 네. 그거는 다 류경수 배우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역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해진 배우에게 절대 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조작 그 당사자는 좀 어떠셨나요? 네. 언감생심 대배우님과 하는데 어떻게 긴장을 저 긴장 너무 많이 했는데 티 안 내려고 좀 혼자 속으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어쩌라고 내가 짱이야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안 쫄라고 말은 못하고 그냥 아니야 내가 짱이야를 계속 되뇌었어요. 근데 마주하면 또 긴장되니까 계속 그 마인드를 좀 다잡으려고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선배님께서 사실 이번에는 제가 선배님한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이디어적인 거나 의외성이라든지 유연함, 뭔가 선배님이 제안해 주신 것들을 해보면 뭔가 좀 새로운 시야가 좀 펼쳐지더라고요. 되게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던,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는 마음이 많습니다. 네. 유해진 배우 혹시 어떠셨나요? 현장에서 좀 많이 그런 부분들 이렇게 좀 느끼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래갖고 네가 이렇게 눈을 부라지고. 근데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감독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그랬었구나. 근데 사실은 저도 뭐 예전에 뭐 송강호 선배나 뭐 아니면 뭐 안성기 선생님이나 뭐 같이 이렇게 딱 붙게 되면은 정말 긴장이 많이 되거든요. 그 준비했던 것도 막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그럼 되게 끝나고 나서 되게 후회할 때도 되게 많고.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죠. 뭐 그럴 때 그래 어쩌라고 씨.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사실 이렇게 한번 찍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들이 되게 좀 있어요. 네. 저 그래서 막 선배님 앞에서 그냥 불안하게 되고 그래 뭐 모르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해야지.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어떤 그 연기에 있어서 어떤 목표 지점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는 그 최원빈 배우분에게 좀 궁금한 게, 저는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서 너무 제가 연기를 잘 봤는데 그 작품 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이제 한석규 선배에게 뭔가 좀 밀리지 않는 그런 좀 강렬한 그런 인상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이 그 감독님이 그렇게 이 주문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한석규 선배한테 절대 치면 안 된다. 맞아요. 진짜? 근데 네. 진짜? 너가 선배님을 갖고 놀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너의 손바닥 안에 선배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게 그 얘기만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되진 절대 않고요. 근데 맞아요. 역효과가 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오히려 뭐 밀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약간 조금 부끄러운 게, 오히려 선배님께서 리드 해주셔서 그게 나와진 거였거든요. 너무 그 분위기를, 그 공기를 바꿔놔 주셔서 저도 좀 따라가진 것 같아요. 혹시 그 상대적으로 이번 작품에서는 그야말로 정말 질비한 그 남자 선배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캐릭터상으로 되게 좀 작품 안에서 연기하시면서 조금 되게 좀 더 힘들거나 좀 말하자면 좀 고독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네, 좀 가서 있고 혼자 생각하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 근데 선배님들께서 같이 붙을 때마다 얘기를 저랑 굉장히 많이 나눠주셨어요. 장난도 많이 쳐주시고, 특히 유해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이랑 붙는 씬이 한 씬도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경수 선배가 대단하게 생각이 되는 게, 저는 같이 붙지 않는데도 모니터에서 뵈면 너무 긴장이 됐어요. 그 존재 자체가. 근데도 막 너는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됐니? 뭐 이런 거를 막 물어봐 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오늘 이 자리에 그 예전에도 없이 이제 두 배우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전 그래서 되게 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두 배우분은 요즘 그 충무로에서 이른바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배우 두 분이어서 사실 장지현 감독님께서도 이 야당에서 최원빈과 유경수 두 배우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꿈에서 저는 유경수 배우를 그 조금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눈이에요. 눈이 이상하잖아요. 저기 저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그 킬리언 머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상한 눈이 있어요. 그게 한국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경수예요. 그게 좀 이게 눈꺼풀도 긴데 어떨 때는 약간 꺼벙하면서 어쩔 때는 싸가지 없고 약간 이런 눈빛이 있어요. 그게 참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그게 있고, 그리고 그 엄수진 역할을 하신 최원빈 배우님은 이번에 저는 그 야당에서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때부터 이 배우 누구 할지 너무너무 궁금했었는데 감독님이 오디션 영상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부러웠죠. 네. 그럼 정말 수많은 배우분들을 이렇게 그 보셨을 텐데 이 최원빈 배우를 픽하신 어떤 결정적인 계획이 있으실까요? 다르게 연기하더라고요. 다르게. 네. 연기라는 게 뭐가 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냥 다르게 연기하는 게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눈빛도 좋았고, 네. 그래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그 장지현 감독님께서 그 박해준 배우의 눈은 이제 저승사자에 이제 유해진 배우의 눈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선배님은 저는 참 놀라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파묘에서도 파묘가 갑자기 길어지고 선배님이 이 영화를 파묘 찍고 있을 때 이거 이제 선배님이 막 저한테 이 시나리오 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감독님이랑 같은 편이니까 제가 그 시나리오 너무 좋다고 제가 캐스팅 디렉터 약간 그렇게 막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았는데 저는 유해진 선배님은 그냥 참 힘을 안 쓰고 어떻게 저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대충 하실 때 저렇게 잘하실까. 정말 너무 부러워요 진짜로. 네. 그럼 절대 지금 장 감독님 파묘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현장에서 촬영할 때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감독이 앉아 있고 뒤쪽에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제 앉게 이렇게 의자들을 다 이렇게 준비해 놓거든요. 근데 유해진 배우는 단 한 번도 의자 앉은 적이 없어요. 네.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계속 그날 촬영할 거를 마치 소가 이렇게 계속 찝듯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사를 하시는 거 혼자 계속. 그래서 정말 진짜같이 이 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렇게 대사가 나오도록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단 한 번도 앉은 적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멀리서 보면 동네에 미친 사람처럼 계속 돌아다니는. 네, 맞아요. 정말 그거가 그래요. 네. 머리에서 생각해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대사같이 느껴지거든요. 대사같이 느껴져. 그래서 그냥 입으로 나오는, 1차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선배님 진짜 놀라우신 게 뭐냐면 선배님이 이렇게 컷하고 이제 세팅을 바꿔요. 그럼 선배님이 또 돌아다니시면서 대사를 어디선가 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선배님 찾아와야 되는데 하면 딱 와 있어요. 그 타이밍을 이거를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영화를 많이 찍으셔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아, 이제 좀 세팅됐겠구나 하면 현장에 딱 와 계시는 그런 희한한 마법이 좀 있어요. 사실 저는 뭐 빅행거로서 그렇지만 되게 좀 궁금한 지점인데 혹시 어떻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랜 습관이에요. 예전 때부터 뭐 연극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저 배우가 저런 걸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안 느끼게 참 저 사람은 알로 먹는구나 어쩜 저렇게 사실 이제 그게 되게 목표일 때가 많거든요. 이제 뭐 예전에 변호사도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도 저의 목표는 어느 변호사가 봤을 때 저 유해진 씨 김 변호사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됐으면 뭐 늘 이제 어떤 배역이든지 저 사람 충분히 있지.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올빼미에서도 그랬었던 것 같고요. 늘 저는 왕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참 특별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냥 대중이 봤을 때 저럴 수 있지 의 보편성과 참 유니크한 애를 전 찾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어느 작품이든지 그거를 찾는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늘 그래서 이제 요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다 계속 돌아다니다 이렇게 입을 주저리 하면 꼭 생각날 때가 있어요. 이럴 수 있겠구나.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왜냐면 그리고 또 촬영장이라는 데는 제가 집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진짜 찍어야 되는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집중이 더 할 수밖에 없어요. 제 약간 운명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저는 좀 되게 좀 집중을 해서 이것저것 그리고 또 현장이라는 게 자기가 대본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거든요. 대본에서는 이런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 뭐 의리의리하고 왜 거기에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서 그런 느낌들 그런 거를 좀 찾으려고 하는 게 되게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되게 긴장되기도 하고 되게 싫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밥값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들이 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네.